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장터, 장사꾼 막손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리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장사 말아먹게 생겼구나. 답답함에 괜시리 더워진 막손이는 할 일 없이 손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터의 터줏대감인 칠동이가 보찜을 짊어지고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발끝으로 땅바닥을 툭툭 차며 걷고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칠동이의 풀이 죽은 모습에 막손이는 큰 목소리로 불러세웠습니다. 이복의 칠동이 장사는 안 하고 어디를 가는가? 장사? 손님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이거사.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뭐라고? 그러면 자네 지금 장사 접었다는 말인가? 그래 접었지. 도대체 왜 그러나? 좀 더 버티지는 않고? 버티긴 뭘 버텨.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네도 억지 부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게. 저 골목 끝에 새로 연 좌판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렸네. 노수저 한 벌에 고작 50푼이란다. 금색이 반짝반짝 눈이 부시더구먼. 무어라, 50푼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가? 막손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의 노수저는 양반들이나 사용하던 식기였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보통 한 벌에 최대 2냥에 거래되었습니다. 50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장터가 통째로 휘청이는 게지. 믿겨지지 않으면 자네가 직접 가서 한번 봐보게. 다만 아마 자네도 줄을 서야 할 걸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망할 놈의 가게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말일세. 아니 그렇게 싼 노수저가 어디 있나?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없더라고. 반짝이는 데다 값도 싸니 다들 정신 팔려서 달려가는 거지. 어휴 이거야 원.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구먼. 자네도 생각 다시 해보게. 나는 당분간 친척 집에 얹혀 있을 참이야. 그러다가 다른 마을로 가던지 해야지. 여기서는 더 장사 못하네. 칠동이는 그러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만견자실한 막손이는 칠동이의 말대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놈들의 물건이 어떤지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막손이는 그 길로 곧장 골목 끝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칠동이 말대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좌판은 텅 비어 있었고 모두 죽상을 한 채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막손이는 인파를 헤치고 간신히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파는 물건은 노수저만 있지 않았습니다. 윤이 번쩍 도는 쟁기, 도끼, 비녀, 화로 등 각종 금속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지요. 이복의 그 노수저 하나 줘보게. 50푼이요. 이거 정말 노수저 맞소? 그럼 노수저지. 그러면 뭐로 보이셔? 장사꾼은 듬성듬성 빠진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인상이 누가 봐도 사기꾼 같아 보였지요. 막손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만 일단 그 자리에서 수저 한 벌을 사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땐 제법 무게도 있었고 광도 곱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싸다고 좋아서 몇 벌씩 품에 안고 갔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막손은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산 노수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나 막손이의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노시 아니구만. 겉만 노시고 속은 허연 주석이여. 이딴 물건을 좋다고 사다가니 하여간 싸면 똥도 좋다고 처먹을 사람들이여.
막손이는 한탄했지만 사기패들의 장사질은 몇 날 며칠이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기꾼들의 물건은 가짜로 판명나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온 노수저가 시커멓게 변색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수저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죄다 속이 뒤집혀서 속병을 앓게 되었지요. 쟁기와 도끼도 몇 번 사용하면 뚝 하고 부러졌고, 녹물이 철철 흐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다시 가게로 몰려갔지만 놈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좌판은 깨끗하게 걷혔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장사꾼들은 모래처럼 흩어진 뒤였습니다. 허망함과 분노가 뒤섞인 가운데 장터는 횡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물건을 파는 동안 원래 성실하게 장사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장터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빚더미에 앉아 거짓골이 되어 주변을 방황했지요. 이는 막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를 완전히 말아먹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요. 내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간다. 이 천인공노할 사기꾼들을 반드시 관아에 넘기고 말리라. 막손이는 장터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수저로 속을 버린 이는 배를 움켜쥐고 끙끙댔고 도끼가 반토막나 뗄감을 못한 이는 허탈하게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이렇게 당하기만 할 거요? 우리라도 뭉쳐서 관아에 알립시다. 죄다 증거도 있지 않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튿날 관아로 함께 향했습니다. 막손이 앞장서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손에 부러진 쟁기며 시커먼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삽시간에 북적였습니다. 이에 관속 하나가 뛰쳐나오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무작정 몰려드는 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오? 이보시오. 관아는 억울한 백성을 살피는 곳 아니오. 우리는 사기당한 피해자요. 이걸 보시오. 관속은 수저와 도끼를 살펴보더니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막손이는 마침내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수저라 했는가? 광은 곱지만 시커멓게 변했다 이 말이지? 예, 나으리. 이것이 노시 아니라 주석과 싸구려 쇳물입니다. 금속독이 올라 백성들이 병이 났고 연장은 하루도 못 가부러졌습니다. 놈들이 쳐놓은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장터는 망하고 백성은 다 굶고 있소이다. 허나 그놈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름 한자 남긴 것도 없다 했잖나. 유랑장 돌뱅이들이 뭐 한두 명인가?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쫓다 보면 관아 일은 언제 하나. 허나 나으리.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옵니다. 사또는 손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귀찮음과 무관심이 뒤섞인 채였습니다. 뭐 일단 알겠네. 피해본 건 딱하긴 하나 지금 이 바쁜 판에 그런 뜬구름 잡는 장사치들을 쫓을 여력이 있겠나. 일단 물러가게. 우리들이 그대의 증거를 참고하여 놈들을 쫓아보겠네. 큰 기대는 하지 말게. 사또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막손이가 더 대들었다가는 불손하다며 오히려 벌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막손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관아를 나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막손이는 장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장터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좌판을 접은 이들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삐걱대는 천막살이 몇 장, 그 앞에 바짝 마른 막손이의 짐짝 하나뿐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관아놈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막손이는 덜컥 열린 좌판 속에서 남은 수저 몇 벌을 꺼내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광이 바랜 그것들은 이제 팔아도 값을 쳐주는 이가 없을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막손이에게는 그 수저들이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막손이는 수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은 못 산다. 이 못되어 처먹은 사기꾼 놈들을 전부 요절을 내야겠다. 막손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삭히고 오래 써서 실밥이 해진 보따리에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장사를 하러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기패들을 잡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막 장터 지붕을 비추기 시작했을 무렵 막손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등짐은 가벼웠지만 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막손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사기패의 자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를 입은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옆마을인 박자촌, 산 너머 강복리, 그리고 묵정골까지 이 일대를 폭넓게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민초들이니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요. 분통 터지는구나. 양반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인가. 민초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자가 없구나. 막손이는 사기 물품들을 걷어서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외형만큼은 기가 막혔습니다. 광을 낸 결도, 음각 무늬도 실제 장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눈으로는 진짜랑 구별이 안 된다니까. 관아에 알렸지만 거기선 손 놓은 지 오래요. 막손이는 어느새 신발 밑창이 닳아 빠지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들을 쫓아 사기패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허나 절대로 사기패들을 앞서갈 수는 없었습니다. 막손이는 항상 사기패들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매우 용의주도하여서 그 행보를 파악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막산이의 수염은 덥수룩해졌고 어깨에 맨 보따리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눈빛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손이는 산길을 넘어 작은 장터 끝자락에 허름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땀을 씻고 걸쭉한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들고 무심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사기패들이 판 노수저 하나를 손에 들고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수저를 돌려보더니 입가에 걸린 듯한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아버님의 솜씨다. 곡선도 음각도 손의 결도 틀림없어. 막손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수저를 힐끗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혹시 그놈들 물건에 대해 아시는 분이요? 여인은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물건 말이오. 가짜 노쇠 수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소? 그저 이상하여서 본 것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보자기에 조심스레 수저를 싸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손이는 그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러지 마시오. 나도 그놈들을 쫓고 있는 사람이오. 장사를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허튼 말이 아니오. 그 말에 여인의 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한동안 등을 돌린 채 서 있던 그녀는 고개를 조금 돌려 막손의 눈빛을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자들을 쫓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소. 나는 장사치인 막손이라 하오. 그놈들을 쫓은 지 벌써 석 달하고 열흘이나 지났소. 그런데도 신출귀몰하여 추적이 오리무중이오. 제발 부탁이니 아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오. 막손이가 부탁하자 여인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막손이에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자고 밖으로 나갔지요. 막손이도 여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막 옆 장작더미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향부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향분이라 해요. 금속 정형을 업으로 삼아온 박영수 장인의 딸이지요. 이 가짜 물건을 만든 사기꾼 놈들은 아버지를 꿰어 데려간 뒤 억지로 틀을 만들어 가짜 물건을 찍어내고 있어요. 맙소사, 아버님을 납치했단 말이오? 예, 제가 잠깐 장터를 다녀온 사이에 아버지는 끌려가고 말았지요. 그 뒤로 저 홀로 그자들의 뒤를 쫓고 있어요. 본거지를 알아내어서 이를 관아에 신고하였어요. 막손이는 향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패들의 봉어지까지 찾아내었다니. 그렇단 말이오? 그래서 어찌 되었소? 소용없었어요. 원님들은 별거 아닌 일에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만 할 뿐 나서서 이들을 토벌하지 않았어요. 막손이는 향분이의 말에 낮게 침음했습니다. 헌데 이렇게까지 사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기패들은 사기로 얻은 이득을 쪼개서 뇌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작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먹이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는 규모도 터무니없이 컸고요. 어쩌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이 아닌 일을 쫓고 있는 것 같소. 나도 그대를 돕고 싶소.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물론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오. 막손이의 진실된 이야기에 향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막손이는 향분이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방에 앉아 정보를 교환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들의 본거지는 어디인거요? 암두골이라 불리던 광산촌입니다. 광산이 폐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사기가 되었지요. 하여 암암리의 암두골이 아닌 사기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기골이라니. 정말이지 사기꾼들이 우글거릴 것 같구려. 향분이는 품속에서 작은 헝겊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종이 조각과 잘 다듬어진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전 몰래 챙겨 나온 겁니다. 헌데 이것이 당초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손이는 종이를 펴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면에는 청동전, 상평통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엔 한양 방출, 대량 주조라는 메모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청동전, 상평통보, 한양 방출, 대량 주조라. 막손이는 중얼이듯 되뇌이는 동안 손끝은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엽전은 제법 무게가 나갔고 음각은 또렷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시중에 흔히 도는 상평통보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군. 허나 뭔가 미묘하게 어딘가 다르단 말이지. 그는 품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엽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막손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쪽 사기골에서 온 엽전의 자획이 살짝 비틀렸소. 이건 손을 많이 안 써본 자가 잡은 틀이야. 그리고는 사기골 엽전을 손에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향분낭자. 가서 저울 하나 빌려와 보시오. 예? 갑자기 왜 그러시지요? 어서 찾아와 주시오. 중요한 일이오.
향분이는 주모에게 가서 저울 하나를 빌려왔고 막손이는 그 저울에 사기골 엽전과 자기 엽전을 비교해서 달아올렸습니다. 그러자 미묘하게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좋아, 무게도 다르구만. 그리고 이 감촉. 노수에 섞은 재료가 순하지 않구먼. 쇳가루가 너무 곱고 껄끄러워. 그는 탁자 위에 두 엽전을 번갈아 툭툭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진짜 엽전은 또랑한 쇳소리를 냈고 가짜 엽전은 둔탁하고 탁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막손이는 탄식을 내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진짜 엽전이 아니오. 놈들이 가짜 돈을 만들고 있구만. 설마 이것까지 가짜였단 말인가요? 그렇소. 이건 분명 위조 화폐요. 놈들이 가짜 물건을 팔았던 것은 그저 예행 연습이었던 것이지. 놈들이 이걸 한양에 푼다면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흔들릴 일이오. 그래서 금속 주형 장인인 저의 아버지를 납치한 것이로군요. 그렇소. 이거 큰일이로구려. 위조 화폐까지 만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오. 헌데 아직 정보가 부족하구려. 이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더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막손이는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그 사기골에 들어가 봐야겠어. 아니 되어요. 사기골 사람들에게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걱정 마시오. 내다 생각이 있으니 말이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여서 가면 놈들은 분명 방심할 것이 틀림없소. 변장을 하신다고요? 막손이는 시익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막손이는 가짜 수염을 덥수룩하게 붙이고 헤어진 옷에 집신을 꿰어 신으며 떠돌이 노인으로 변장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살 가득한 얼굴, 떠듬떠듬한 말투까지 완벽했지요.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하도 많은 이들을 관찰해 왔기에 막손이는 다른 사람 흉내를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막손은 향분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기골을 향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을 세네 번 반복해서야 산과 산 사이에 숨어 있는 암두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가 암두골이구만. 예전엔 광산으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전부 방치된 돌담과 낡은 초가들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안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영이 나는 굴뚝, 장작 나르는 사내들, 어디선가 쇠를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막손이는 마을 입구에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지친 노인의 얼굴로 바짝 주름을 찡그렸습니다. 집신은 발등이 다 드러날 만큼 달아 있었고 어깨엔 허름한 돗자리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물 한 사발만 얻어 마시면 좋겠구만. 막손이가 중얼거리며 그럴듯하게 노인 연기를 하자 곧 마을 안쪽에서 젊은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노인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오? 저기 아래 골짜기서 왔지요. 장터 다니다가 해가 지는 바람에 아따 다리는 쑤시고 속은 출렁거리고 아무데나 몸 좀 누일 데는 없겠소? 사내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막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돌려 뒤쪽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 양반, 어디서 굴러들어온 노인인지 모르겠소. 아무래도 수상한데. 막손이는 그 속삭임까지 듣고 있었지만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 눈앞이 핑핑 도는구만. 이러다가 먼저 떠난 마누라 따라가겄어. 그 말에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내는 결국 한쪽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묵는다고 무슨 탈이 나겠소. 저기 저 공터에 집더미 하나 있으니 거기서 쉬시구려.
우리 마을은 밥은 안 굶기니 일손 좀 거들면 한 그릇 얻어 드릴 수 있을게요. 아이고, 고맙소. 고맙지요. 내가 이래봬도 장터 돌아다니며 집 날리는 데는 한솜씨 했다오. 몸은 비록 늙었어도 심성만은 젊다오.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막손이는 작게 씩 웃었습니다. 이렇게 막손이는 무사히 사기골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막손이는 사기골에 머무르며 밤만 되면 이곳저곳을 염탐하였습니다. 막손이는 사기골에 머무르며 날이 밝으면 짚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때로는 물동이를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등은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손놀림은 나름 민첩했습니다. 사기패 놈들은 늙은 양반 치고는 부지런하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리고 막손이는 그 틈을 비집고 대화 하나, 표정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낮에는 일꾼 노릇을 하며 슬쩍슬쩍 주변을 훑었고 밤이면 숫덩이처럼 숨어 지붕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손이는 우물가 뒤편 짐꾼들 숙소 옆에서 두 사내가 나눈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저녁 솥이 식어가는 틈, 두 사람은 숯불을 피워놓고 누구도 들을 리 없다는 듯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닥였습니다. 자네 엽전 그거 얼마나 찍어냈나? 지난달부터 이어서 찍은 것까지 합치면 노새 3마리에 겨우 실을 만큼은 될 거야. 그걸로 모자라. 더 찍어야 해. 이번엔 그냥 좌판에 풀 게 아니란 말이야. 좌판이 아니면 설마 그 계획대로? 그렇지. 언제까지 촌뜨기들 돈이나 뜯고 다닐 텐가. 크게 한바탕 하고 우리도 이제 떠야지. 양반들에게서 금괴를 잔뜩 사들이는 걸세. 참으로 대담하구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괴로 바꿔 싣고 백길로 빠진다. 엽전은 흔적도 안 남지. 웃기지 않나? 가짜 돈으로 진짜 금을 사는 거니까. 헌데 진짜로 사갈까? 이복에 견본으로 만들어낸 엽전 못 보았나? 아마 임금님도 속을 걸세.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막손이의 눈매가 서서히 가늘어졌습니다. 도면에 적혀있던 한양방출이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이놈들, 위조 엽전으로 양반을 낳고 그 대가로 금괴를 챙긴 다음 그대로 사라질 셈이었군. 그날 밤 막손이는 분장을 벗고 몰래 사기골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 빠르게 놈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막손이에게도 대처할 방법이 있었지요. 막손이는 어두컴컴한 산을 헤치며 향분이가 있는 마을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막손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향분이의 은신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분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찌 되었어요? 숨 돌릴 틈도 없소. 큰일이오. 그놈들 한양으로 올라가 가짜 엽전으로 금괴를 사들일 참이오. 계획대로라면 곧 한양은 물론이고 조선이 난리가 날 거요. 금괴를 가짜 엽전으로요? 그렇소. 그러니 우리가 먼저 놈들을 낚아야 하오. 놈들이 가짜 돈으로 진짜 금을 살 작정이라면 우리가 가짜 금을 넘겨주는 것이지. 가짜 금이라니? 잠깐 숨 좀 돌리고 여기 앉아서 자세히 좀 말씀해 보셔요. 막손이는 향분이가 주는 물을 꿀꺽꿀꺽 들이키고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놈들에게 가짜 금괴로 낚는 거요. 속은 납덩이요. 겉은 광을 낸 노쏘해지요. 무게만 비슷하게 맞추면 놈들도 구별 못할 것이요. 가짜 금괴에 쓰일 재료는 어찌하고요? 지금까지 놈들이 팔아치운 물건들이 있지 않소? 그것들을 싹 녹여다가 만들어버리는 되지. 막손이의 계략에 향분이는 감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둘의 손으론 어림도 없다는 게지요. 그건 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사기패들 때문에 장사를 말아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모으면 일손은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주조일을 해봤던지라 가짜 금괴를 만드는 것 정도는 도울 수 있어요. 좋소이다. 아주 일사천리로 되는구만. 그날부터 막손이는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기패에게 피해를 본 장사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한 채로 주저앉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버리려던 그 물건들 다시 써먹을 수 있다오. 주석이며 깡통이며 우리가 금처럼 빛나게 만들어 줄 테니. 이번엔 우리가 놈들을 속이는 것이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만 막손이의 말이 거듭될수록 점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몇몇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사기 수저와 도끼, 못쓰게 된 노소의 덩어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향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장사를 말아먹은 장사꾼들은 그런 향분이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향부는 납을 녹여 주조틀에 붓고 광을 입히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른 새벽까지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막손이는 말끔한 비단옷을 걸치고 수염을 다듬은 채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촌뜨기 장사꾼 막손이는 사라지고 이제는 한양에서 막 떠오른 신흥 자본가 김진사로 분장하였지요. 어떻소 향분낭자, 좀 그럴듯해 보이오? 어머, 옷이 날개라더니 그 말이 진짠가 봐요. 그렇지. 이제 나는 촌뜨기 장사치 막손이가 아니라 금광을 찾아서 갑부가 된 김진사라오. 저는 촌뜨기 장사치 막손이도 좋은데요. 향분이의 말에 막손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구려. 이제 그러면 한양에 올라서 소문을 좀 내야겠소. 그래야 그 사기꾼 놈들이 금냄새를 맡고 오지 않겠소? 알겠어요. 무언을 빌어요. 그렇게 막손이는 김진사로 분하여 한양에 올랐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수염을 길게 붙인 막손이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쪽 마을에서 금을 김진사라 불리는 인물에 대해 장돌뱅이들 사이에선 금맥을 찾은 부자, 산속에 금을 감춰둔 신흥 자본가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과연 사기패 일당 중 하나가 소문을 듣고 막손이에게 접선하였습니다. 막손이는 빌린 기와집에서 이들과 만났습니다. 하여서 나으리께서 금괴가 상당히 있다고 찾아왔소. 김진사는 느릿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턱 아래 수염을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물론 가짜 수염이었습니다. 사기골의 사내는 분명 전에 사기골에서 막손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눈앞에 김진사가 막손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소문이랑에 참 빠르기도 하군. 딱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원래 발 없는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거요? 진짜 금을 캐셨단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물론 하인은 진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인으로 위장한 동료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자 뒤안에서 큼지막한 괴짝을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막손이는 빙긋 웃으며 괴짝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눈부시게 빛나는 금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나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금고에는 사기패들이 팔아치운 가짜 물건을 녹여서 향분이가 직접 만든 가짜 금괴였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게. 오, 이 빛깔하고 무게까지 틀림없는 금괴로군요. 사내는 무게를 재보듯 손에 들었다가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참. 이런 귀한 분을 뵙게 되다니 운이 좋군요. 나으리께서 찾은 금괴를 제가 모두 사겠소. 호 참말이오. 보기와는 다르게 돈이 제법 있는가 보. 아마 나으리께서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많은 금괴를 사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금을 사는데 무슨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속내를 탁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야 나도 믿고 팔지 않겠소. 막소니의 집요한 추궁에 사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쪽에 장인 한 명이 있는데 손재주가 아주 제법이오. 사들인 금을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청나라에 파는 사업을 떠올리고 있소이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그러면 내가 이 금을 아주 싼 값에 넘기면 그 사업에서 생긴 이윤을 내게 좀 떼어주겠소? 막소니의 제안에 사내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턱을 괴고 고민을 하더니 이윽고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러면 거래 막소니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미끼를 아주 제대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틀 뒤 남문 밖 개나리밭 창고. 해가 지면 그리로 나오시오. 내가 가진 건 많고 팔 사람은 자네뿐이니.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틀 뒤 해가 기울 무렵 남문 밖 개나리밭 근처의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가랑잎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먼지투성이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안에는 막소니, 아니 김진사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짐꾼 차림의 사내 둘이 짐짝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물론 그들은 향분이와 함께 일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짐수레가 흔들리며 들어왔습니다. 사기패 일당 중 몇 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엽전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약속대로 가지고 왔소이다. 이 수레 안에 있는 것이 전부요. 훌륭하구려. 금괴도 이 자리에 있소이다. 어서 확인해 보시오. 막소는 짐꾼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괴짝의 뚜껑이 열렸고 정교하게 빛나는 가짜 금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무게며 광택이며 아무리 눈썰미 좋은 사기꾼이라 한들 분간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사기패들은 신이 난 듯 엽전 자루를 내려놓고 금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레에 금괴를 잔뜩 싣고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래면 앞으로도 쭉 해봅시다요. 그러지 말고 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하지요. 좋소. 지체할 것이 어디 있겠소. 사기패들은 낄낄거리며 막소니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놈들은 자기네들이 멍청한 갑부 양반을 속여먹고 거짓 거래까지 하여 돈을 털어간다고 생각하여 아주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기패들은 가짜 금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양 장터 어귀. 금괴를 실은 수레를 놓고 배에 실으려던 사기패들 앞에 갑자기 사방에서 북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기패들이다. 몽땅 잡아들여라. 사기패들은 놀라 우왕좌왕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진 상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포박되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막소니 패거리는 의금부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막소니는 위조 엽전 견본과 금고의 틀 도면, 사기패와의 거래 장부를 정리해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놈들이 만든 위조 화폐의 실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 장소와 날짜, 인물들을 적어 놓은 것이오. 금고의 틀 도면은 납치된 장인을 시켜 만든 것이라 들었습니다. 의금부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러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위조 화폐는 영모와도 같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 사기파의 전원은 추포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 작업장에서 붙잡혀 있던 향분이의 아버지 박 씨까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의금부는 이 사기 사건을 화폐 위조죄, 강제노역죄, 다중사기죄로 다스렸고 범인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후에 사기패들은 자기네들이 가짜 금괴를 사들였다는 것을 알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무렴 항상 사기만 치고 남의 등을 쳐먹고 다녔는데 자기네가 그 사기에 당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에서는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의금부도사는 막손이와 향분이를 불러내어 그 공로를 치하하였습니다. 민초의 억울함을 스스로 밝혀내고 관아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대형 범죄를 막아낸 것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이에 상금을 300냥이나 받고 한양에도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양에 대장간을 차리고 그 앞에 금속 제품을 파는 큰 상점을 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보상을 받게 되어 다시금 장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향분이와 막손이는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금복전이라는 대장간과 금속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향분이와 장인어른의 손재주는 워낙 정교하고 빼어나 노수저며 솥단지, 비녀며 화로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든 물건이 없었지요. 막손이는 장사의 수완이 뛰어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재주를 아끼고 마음을 나누며 나날을 보내며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중요에서는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라고 하여 진실됨은 하늘의 도리요. 진실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라고 합니다. 진실함은 하늘과 인간 모두가 따라야 할 도리라는 뜻이지요. 이렇듯 사기를 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왔던 사기패는 똑같이 그 수법에 당해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막손이와 향분이처럼 떳떳하게 살면서 자기의 복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